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뿐만 아니라 핵을 고도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 위험성이 증가되자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라는 기존의 입장과 진전된 입장, 달라진 입장을 보여서 사실 많은 조간신문과 저희 돌직구쇼에도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다시 발언을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죠?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저 문재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문재인 후보가 밝힌 것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입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제고와 연합 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방금 이 발언은 미 펜스 부통령과 합의된 발언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요. 김병민 의원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를 떠나서 물론 정확한 저의 기준은 있지만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를 떠나서 유력 주자인 문재인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배치하자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정부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절차적 동의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엎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 나간다면 핵 무기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라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문재인 후보의 그와 같은 발언을 보게 된다면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결국 핵실험에 대한 이 핵무기를 포기할 하드의 의사를 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결국 문재인 후보 말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책 공약으로 이제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각 후보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겁니다. 예. 근데 그 10대 공약 내용 중에 사드 배치에 관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다원적 전략 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전략적 협력 강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10대 공약을 제시한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정책 공약집이라고 하는 내용들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은 여기엔 분명한 확고한 입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이제 오늘자로 21일 남았나요? 실제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고요. 5월 9일 저녁에 당선이 딱 결정되게 되면 5월 10일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공약집이라고 한 권의 책이 굉장히 아주 일찍 나옵니다. 여기에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약을 내세울 건지에 대해서는 방향 그리고 문제 제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그 재원 조달 방안 등들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이걸 토대로 당선되고 나면 인수위 기관에서 실질적인 국정 과제, 기조 이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는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국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정 과제와 기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밝혀줘야만 국민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최소한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 기조와 과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를 명확하게 선을 받고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드 문제는 저는 이게 요걸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듯이 질문이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인데 또 이제 중요한 사항인 건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앞으로 쭉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드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장비를 가동을 할 준비 중인데 5월 10일 날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대답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원래 이 보수 후보들은 뭐 오히려 더 한다는 입장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안철수 후보는 요금 먹지만은 뭐 하려면 잘해야 된다 이것이고, 그럼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 철수는 아닌 것 같고 동결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국회 비준과 뭐 이런 걸 거치겠다는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약간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이 발언만 보면 정성희 위원님 3월 3일에는 다음 정부가 사드 배치 여부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 4월 11일에는 지금 북한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제는 결국에는 문재인의 말이 맞았다. 다음 정부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보면은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마음은 이거는 차기 정부가 결정한 게 맞다라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상황이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고 전쟁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틀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온 미국 관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줬죠. 아직 이제 다 들어와 있지만 몇 가지 해결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니까 내가 옳았다. 봐봐라. 그러면서 내 본심을 이제 드러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어저께 백악관 미 관리, 백악관의 고문이라든지 같이 온 사람들의 살짝 이렇게 빗나가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황교안 권한 대행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얘기한 거, 한미 동맹은 확고하고 시리아에서 한 거 봤지? 너 중국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 군사행동 할 거야 하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지 않고 따라온 사람의 어떤 그 같이 왔던 사람이 아주 별거 아닌 그런 얘기를 정말 중시해서, 거봐 내가 맞이한 거는 문재인 후보의 본심, 나는 이거 믿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음 정부에서 아직은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옳아 하는 본심을 살짝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드와 안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